당에서 개헌을 해서 대통령을 파면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헌재의 이 대통령 선고를 빨리 하라라며 야당에서는 서두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급기야 고의로 헌재가 선고를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일종의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헌재를 패싱하고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자, 관련된 내용들 쭉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는 정말 고의로 내란 수계 파면을 지연시키고 있습니까? 이제는 4월 선고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좌고우면에 온갖 추측이 난무합니다. 억측과 혼란, 갈등이 확산되는 데는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큽니다. 국민께 이토록 큰 불안과 고통을 안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헌재를 패싱하고 국민 투표로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관련된 내용 함께 보시죠. 3번 CG 주세요. 개헌을 통해 국민 투표로 대통령 파면한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야당이 임기 단축 개헌안을 추진해서 그냥 강제로 입법으로 대통령을 파면시키겠다라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예 헌재를 패싱하겠다.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무위원을 줄탄핵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법 등을 공포가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인데, 김우식 교수님, 계속해서 8대0, 9대0을 민주당이 얘기하다가 기류가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급기야 강성 친명계인 김용민 의원은 헌재를 건너뛰자. 김우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저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까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빨리 선고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선고를 빨리 하면 자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선고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자신이 있어서 빨리 선고하라고 하는 게 저는 민주당이 지금 공식 주장인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헌재를 믿을 수 없으니 패싱하자. 패싱해놓고 아예 개헌을 매개로 해서 개헌을 하면은 국민투표하고, 개헌 발의는 입법부가 국회가 할 수 있으니까 200석 하면 되잖아요. 예. 개헌 발의하고 국민투표 붙여서 개헌을 하면 현직 대통령은 개헌과 동시에 임기가 중단되니까 그걸로 파면을 시키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김용민 의원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뭐예요? 그러면 헌재가 빨리 선고를 내일이라 하더라도 그 선고를 했을 때 파면이 안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도대체 누구 말이 민주당의 진짜 속마음입니까? 어떤 게 진짜 속마음이에요? 네, 저는 이해가 알 수 없어요. 김용민 의원이 지금 원내 전략 부대표니까 더 전략적으로 뭘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빨리 자신 있으니까 빨리빨리 선고해라. 내일이라도 해라.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금 오늘 선고 기일 잡고 내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민주당의 한 모습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국무위원들을 계속 탄핵해서 국무회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200석 발의해가지고 개헌을 해서 오히려 개헌으로 대통령 파면시키든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면 헌재 결론이 민주당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거라는 불안감은 또 밑에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저 2심에서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무죄 나와서 그걸 환호하고 반기는 민주당이라면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왜 더 빨리 해라, 아니면 헌법재판소 패싱하자, 이런 이야기, 말도 안 하는 이야기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나오는 건지 저는 민주당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고요. 헌법재판소 제가 봐도 평의를 지금 하고 있으면 평결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평결을 누가 주도할 수 있어요? 문영배 소장 대행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영배 소장 대행이 선고기를 지금 못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왜 그럴까요?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냐? 예, 민주당이 좀 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김용민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가 있어요. 개헌이죠, 쉽게 말해서. 개헌을 통해서 국민투표로 파면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가능성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높고 가장 효과적이죠. 선출 권력들이 직접 해결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이고. 이 펌제 판단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민주당이 개헌안을 발의해서 국민투표 붙여서 대통령 강제로 끌어내린다. 김용민 의원 개인의 주장이겠죠?
이게 보니까 헌법 개정 관련한 토론회에서 나왔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절대로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공식 입장 아니다.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제 국민 소환제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국민 소환제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뽑은 정치인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국민의 손으로 투표해서 다시 소환하자. 이런 취지의 법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현행법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의 아이디어는 지금 개헌을 통해 가지고 부칙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임기 시한을 못 3년으로 단축을 시키고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인 거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죠. 이탈표. 그러니까 국회의원 200명의 찬성이 넘어야지 이 개헌안이 통과를 해서 절차에 거쳐서 국민 투표까지 가는데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탈표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야권이 192표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개혁신당 그 3분 정도는 여기에 참여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이탈표가 더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뭐 조금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네. 결과적으로 그만큼 이제 지지자와 당원들이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그렇잖아요. 지금 몇 주째 주말에 집회할 때 다음 주에 선거하니까 우리 이번 주까지만 열심히 합시다 집회 했는데 다음 주에 선거 안 해요. 이게 지금 몇 주째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국민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인사 아세요? 사람 만나면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언제 나와? 저도 한 10번 듣습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마음을 저는 김용민 의원이 지지자와 당원들을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아이디어 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 좀 요즘 나오는 이 과격한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으면 뭐 그것과는 별개일지 모르겠지만 쌍탄핵하겠다. 한번 탄핵했던 기각됐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또 탄핵하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같이 탄핵하겠다. 더 나아가 국무원들 다 탄핵해서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법 등을 다 선포할 수 있게 하겠다. 급기야 헌재 판단을 패싱하고 야당이 주도해서 개헌안을 통과시켜서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는 이 발언들이 김우식 교수님 진단에 따르면 내심 대통령이 기각될 것, 대통령이 돌아올 것을 야당이 좀 불안해해서 이런 과격한 얘기들이 나오는 건 아니냐라는 진단인데, 자,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실제 헌재가 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영배 소장은 누가 보더라도 이념적으로나 또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인데 그 문영배 소장 대행이 선고일 지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많은 법조계에서 관측하기로는 대통령 탄핵 인용에 필요한 헌재 재판관들의 인원수, 즉 쪽수가 부족하기 때문 아니냐. 이 주장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던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선고하면요 5대 3일 거예요. 5대 3 이다? 여기서 예컨대 뭐 문영배 그럼 재판 기각이다. 기각이죠. 그와 3명이 각하를 주장해도 그 주문은 기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3명의 입장이 혹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설득하고 뭐 이것저것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 특히 어제 이재명 대표 그 무죄 판결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3명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없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문영배 재판관은 더 이상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으로서 그다음에 재판장으로서 이 사건을 질질질 끌면 안 됩니다. 오히려 끄는 쪽은 문영배 소장이다. 제가 봤을 땐 그렇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옵니까? 4월 18일이면 자기 임기가 끝나가는데 그 임기 끝날 때까지 안 하고 그냥 도망가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일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 엄청나게 혼란에 빠지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원칙대로 5대 3 기각을 선고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 선언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언을 해야 되느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라고 진짜 석고되지 않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내년 6월까지만 대통령하고 내년 6월까지 개헌해가지고 그때 가능하면 우리나라 주요 선거들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하겠다. 우리나라 매년 선거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올해만 이상하게 선거가 없는 날 해이고 2024년에도 있고 2023년 계속 선거가 있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최소한 대선과 지방선거는 합치고 가능하면 총선까지 합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 뭐 4년 중임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개헌하고 그다음에 지난 40년 동안 다 노정됐던 그 많은 헌법상의 문제들을 다 이렇게 좀 고쳐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나는 그냥 임기 마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해결책이
해결책이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다른 해결책이 어디 있겠는가. 문영배 재판관은요 빨리 결정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정도 했으면 대한민국에서 혜택 받을 만큼 다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국가를 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앞서 이제 국민투표에 붙여서 강제로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라는 김용민 의원의 아이디어나 줄탄핵해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자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야말로 국헌문란 아니겠습니까?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강압적인 기능을 써가지고 국회가 다수당이라고 하는 입법 독재란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런 걸 해가지고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그게 국헌문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한 행위가 어떤 행위냐? 국무총리 기능, 대통령 권한대행 기능 마비시켰어요. 그다음에 감사원장 기능 마비시켰어요. 방통위원장 기능 마비시켰어요. 서울중앙지방 검사장 기능 마비시켰고요. 심지어 법무부 장관 기능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국헌문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 계엄도 잘못됐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줄탄핵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2심 무죄가 오히려 대통령 선거에 유리해졌다라고도 전망합니다. 초선 의원 헌재 탄핵 인용 부담 덜었다.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선택권 측면에서라도 대통령은 기각이다. 보수 재판관들 저들도 이 대표 살려줬는데 대통령도 살려주자라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오히려 유리해졌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직무 복귀의 명분이 커졌다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무죄 판결 이후 정막이 열렸다. TV도 꺼버렸다. 선거 출마 정치는 어떤 거짓말해도 된다는 것. 대통령의 직무 복귀 명분이 더 커졌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선고 4월 선고가 이제 가시화됐습니다. 탄력 한번 보실까요? 자, 4월 4일, 4월 11일 선고 유력해졌고요. 왜냐하면 문영배, 이미선 두 분의 퇴임 날짜가 18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가수 이승환 씨가 낸 헌법 소원이 각하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군요. 애초에 헌재가 이렇게 바쁜데 가수 대관 취소된 것까지 헌재가 판단을 해줘야 하냐라는 법조계의 의문도 있었습니다. 각하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에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왜 뉴스가 되냐면 유가족들이 사과를 하지 않고선 이 대표 참석하지 마라라고 요구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유가족들을 찾아서 사과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조금 전 상황 저희가 현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서 이 유가족들의 이 대표에 대한 사과 요구도 있었습니다. 자, 이 대표는 사과부터 하라. 대전 현충원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의 행사에 참석했는데 천안함 사건 유족, 천안함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사과 성명을 내고 행사장에 들어와라. 민평기 상사의 유가족, 이 대표는 생존 장병과 유가족들에게 막말, 상처, 어떤 생각으로 참석하는지 묻고 싶다. 유가족들은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